서울의 집값이 내려간다고 이제 전망하기 시작한답니다. 2024년 11월에 말에 이제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. 아마도 2025년, 6년, 7년, 8년 대략 한 4년까지는 집값이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지금의 집값이 2017년, 2015년 가격으로 결국 절반, 3분의 1, 4분의 1 우두두 떨어질 것 같다라고 봅니다. 그러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될까라고 또 생각해보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니 집값 내려간다는데 지금보다 반값 이하로 내려간다는데 왜 사람들이 집을 못 사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. 근데 그때가 되면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. 대출도 안 나오고 사람들의 두려움도 커져서 못 사는 겁니다. 2014년에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가 15억 하던 게 7억 5천으로 주저앉았어요. 절반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럼 몰려들었냐? 아니죠. 개미 한 마리 없을 정도로 썰렁했습니다. 그게 현실이었다라는 거죠. 아마 앞으로도 뭐 당장 확 떨어지진 않겠지만 1년, 2년, 3년의 시간을 거친 뒤에 나중에 집값이 왕창 떨어져도 사람들이 흔쾌히 나서서 집을 사거나 이러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. 되려 사람들이 집을 사겠다라고 달려들지 않고 더 이제 입 다물고 더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. 벌써 지금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집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생활고에 생계에 우선해서 신경 쓰는 이들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우려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겠냐라는 겁니다. 좀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. 더 신중해야 되는 거고 더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냥 되는 거 없고 뭔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좀 더 심사숙고한 뒤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집값 따위가 사람들의 관심이 못 됩니다. 저기 노원구에 30평대가 14억이라는데요. 그거 분양받아서 들어가서 살 사람이 몇이나 되냐라는 겁니다. 노원구 그 지역에서 말입니다. 노원구에 사는 사람들을 되게 조롱하고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지역은 서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비싼 가격에 새 아파트로 분양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. 그게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앞으로 살아가면 더 엄청난 충격들, 이 공포들이 아마 확산될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새 아파트 이런 얘기도 이제 안 할 겁니다. 의미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새 아파트고 큰 아파트고 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. 대략 그것보다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할 겁니다. 당장 저 또한 그게 먼저니까요. 지금 뭐 집을 서둘러 사야 된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. 그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을 잘 유지하는 것, 지켜나가는 것, 그게 최우선입니다. 그런 다음에야 나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좀 안정적으로 좀 오래오래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강하죠. 그런 마음들을 좀 계속 가져가려 합니다. 그런데 그것 또한 쉬운 건 아니죠. 어렵습니다. 고민스럽고 좀 고통스럽죠.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?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? 부단히 정신 차리고 계속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산다라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부동산 서울의 집값이 내려간다 이런 전망을 내놓지만 이런 전망이 1년 지난 다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제 차갑게 얼어붙어서 부동산 따위에 관심을 안 가질 텐데요. 대략 지금 연끌한 이들은 많이 힘들다고 하죠. 연끌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1억 떨어지고 3억 떨어지고 나중에 5억 떨어지고 7, 8억 떨어지면 산 집값은 20억인데 그게 7억, 8억 되면 버틸 수 있을까요? 못 버티는 거죠. 8억짜리 집 샀는데 집값이 8억에서 만약에 5억으로 주저앉으면 그냥 3억 떨어졌다 아이 버텨야지 이게 아니라 8억짜리 집 사는데 한 4억 5억 대출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감당 못할 빚 이자도 늘어나지만 이 대출 한도가 넘어서서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. 과연 견딜 수 있을까? 버틸 수 있을까?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.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는 일들이 아마 넘쳐날 것 같습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.
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워한다라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?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? 걱정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우리는 점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더 정신을 차려야지. 살아간다라는 게 쉬운 거냐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.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더 빡빡해지고 더 우려스러워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삶을 지켜낼지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요, 그 어느 것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겁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, 그렇게 지내야 뭐든 좀 더 삶이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우려하고 더 겁내고 더 조심하는 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쉽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. 더 겁내고 더 두렵고 더 염려하며 살아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꽤나 험난한 것 같습니다. 험악하죠.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. 사는 게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두려운 법이니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심상치 않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. 그 어느 것도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. 우리는 좀 더 도끼 품고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.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힘든 강도가 더 세지겠죠.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?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.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. 함부로 아무나 믿어서도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더 겁내고 더 대비 대응해야겠죠. 그러한 것들이 더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. 더 조심해야죠. 더 두려워하고 더 우려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의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막막하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차근차근 차분히 삶을 되돌아봐야겠죠. 그냥 되는 건 없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 그걸 기다릴 줄 아는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더 두렵고 더 우려스러운 게 사실인데 어떻게 살지 잘 좀 따져봐야죠. 그냥 되는 거 없으니까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더 조심하고 더 대비하고 더 찾아 나서다 보면 그래도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천천히 마음을 굳게 먹고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, 그래야 우리네 이 삶이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